최근 우루과이 대표팀과의 경기 이후 김민재 선수가 했던 인터뷰에 대해서 저희가 뭐 현장 취재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또 뭐 그 밖에 배경이라든지 뭐 수비적인 문제라든지 많은 얘기들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이 김민재 선수와 관련해서 벌어졌던 뭐 대표팀의 파벌 논란이나 또 손흥민 선수와의 불화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다루지 않고 있었어요.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게 조금 이제 밀도 있게 정말 팩트 체크가 된 부분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SNS를 김민재 선수가 차단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배경을 사실은 정확하게 짚기는 쉽지 않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만든 영상으로 인해 네. 오해가 될 수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알아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과장된 부분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기에는 좀 그랬죠. 예, 예. 저 역시 사실은 뭐 몇 년 전부터 길게 거슬러 올라가면 아시안 게임, 2018년 아시안 게임, 2019년 아시안컵 그때부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팀 내부에 잡음들이 있었던 것도 있고 뭐 월드컵 기간에도 많은 또 이미 알려진 뭐 트레이너에 관련된 얘기들도 네. 있어서 대표팀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팩트 체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영상이 정말로 이 상황을 확실하게 짚을 수 있는 것이냐, 오히려 논란만 가중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좀 우려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좀 다루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이에요. 4월 1일 김민재 선수가 직접 이 손흥민 선수의 SNS를 차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그 밖의 이야기들을 또 기자들을 위해서, 기자들을 향해서 또 전해왔기 때문에 네. 요 얘기는 저희가 이제 전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 그리고 네. 이전까지 저희가 좀 취재했던 얘기들도 네. 좀 알고 있던 얘기들도 좀 전할 수 있을 기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사과문과 더불어 그 이면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선 가장 먼저 꺼낸 얘기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흥민이 형과 관련해 제 생각이 짧았고 잘못했습니다. 흥민이 형에게 따로 연락해서 사과를 드렸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뭐 많은 분들이 뭐 이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고 혹은 방송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인스타그램을 이제 두 선수가 다 하고 있고 원래도 서로 맞팔, 서로 친구가 맺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갑작스럽게 김민재 선수의 SNS 게시물에 있던 손흥민 선수의 좋아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네. 누구나 또 누가 누구를 팔로우하는지는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원래 분명히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거는 또 저희가 기술적으로 알아보니까 우연히 실수로 잘못 이렇게 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그에 대한 논란이 좀 커지니까 또 그 이후 파벌이나 불화설이 커지니까 이렇게 좀 입장을 발표했고 그 배경은 뭐냐? 제가 멘탈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루과이전 끝나고 했던 인터뷰 역시 힘들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후 올렸던 글처럼 대표팀에 대해서 영광이고 뭐 홈 경기에서 네. 또 많은 사랑을 느꼈다라고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SNS를 차단하게 된 계기가 조금은 이제 오해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흥민이 형이 항상 대표팀 소집이 끝나면 그런 글을 올리시는데 제가 전날 진행했던 인터뷰로 인해 오해를 했고 상식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뭐 일단 이 부분은 김민재 선수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예. 이건 아무리 오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됐어요. 네, 이 행동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니 SNS 하다가 팔로우 차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이걸 차단하면은 팬들이 다 이 SNS를 그렇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차단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얘기는 암암리에 떠돌던 불화설, 특히 이제 어떤 보도들이 나왔냐면 김민재 선수가 3월 A매치를 좀 오고 싶지 않다라는 그 논의를 협회와 하면서 좀 불편한 선배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와중에 그러니까요. 선배인 손흥민 선수, 특히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SNS를 차단했다? 이거 뭔가 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손흥민하고 불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거기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항상 저런 글을 올렸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우루과이전 인터뷰 이후에 굉장히 뭐 김민재 선수에게 실망했다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 역시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게다가 그 당시에는 그 발언이 대표팀 조기 은퇴한다라는 뜻으로 읽힌다라는 기자들의 보도도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라고 장문의 그 얘기를 남겼고 저희가 그것까지도 소개를 드렸는데 그리고 있다가 몇 시간 안 돼서 손흥민 선수가 나라를 위해 뛴다는 것에 대한 의미, 대표팀이 자랑스럽다는 네. 얘기들을 한 걸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서 국민들의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나를 약간 좀 저격하는 글로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또 팬들 사이에서는 그 사진에도 하필이면 손흥민 선수 뒤에 예, 96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거 저격한 거 아니냐 이걸 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 아니거든요. 심지어 근데 저희가 그 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하면서도 설마 이거 저격했다고 느꼈겠어? 다른 일이 있었겠지. 둘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었겠지라고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맞다. 내가
저 글을 보고 조금 오해를 했다라면서 본인이 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문제가 왜 크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문제로 인해서 KBS까지도 일부 매체가 보도했던 대표팀 내에 파벌이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은 거예요. KBS 공영방송에서 다룰 정도라면 이게 대표팀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대중에게 인식될 수가 있는 상황을 본인이 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실 SNS를 언팔했다라는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놔야 됐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 개인적인 메시지에 앞서서 김현재 선수의 소속사 측에서 파벌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번 이제 알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대표팀 내 96년생 라인들이 파벌을 만들고 있다는 말은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대표팀에서 항상 열심히 하자는 마음가짐이었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모든 경기에 임하고자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부심과 책임감 없이 뛴 적이 없습니다라고 한 건데요.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도 이게 그러니까 파벌이나 불화설까지는 아니에요. 네, 실제로도 많은 팬들도 아시겠지만 뭐 나상호 선수, 황의조 선수가 소속팀에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기도 하고 황인범 선수가 먼저 올림피아코스에 가서 또 황의조 선수를 끌어오기도 했었고 그렇죠. 뭐 손흥민 선수랑 또 친하게 지내는 다른 선수들도 많고 이게 파벌이 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예전부터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뭐 제가 뭐 취재했던 바에 따라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기성용 선수에 이어서 대표팀 주장을 맡아서 아시안컵을 치를 때 좀 후배들과의 통솔하는 그 리더십의 부분에서 좀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좀 있긴 했었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 또 아시안컵 하면서 이런 새로운 세대들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기성용 선수와도 상당히 많이 할 정도로 좀 이제 세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이제 뭐 마찰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전의 충격 패배라든지 그 이후에 좀 아쉬웠던 결과들에 대해서 당연히 팀 내에서 안 좋은 결과가 있고 뭐 러시아 월드컵 때도 그렇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도 그렇고 선수들끼리 경기하고 나서 어떤 플레이를 지적하고 수비적인 문제 뭐 이런 플레이에 대해서 뭐 저희가 경기 중에도 보잖아요. 소리 지르고 뭐 우루과이전 때 김현재 선수가 소리 지르고 이런 것처럼 사실 그렇게 플레이 지적하고 그 의견 충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딱 그 정도죠. 그냥 팀이면은 당연하게 있는 의뢰이 있는 그 정도의 그런 마찰이라던가 그 정도의 논쟁이라던가 약간 좀 이런 거였지 파벌이니 불안이 이거는 사실 저는 너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 보면서 아니 이러면은 이를 키우는 건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말 대표팀에 파벌이 있고 사이가 안 좋아서 팀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다.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더 취재를 해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관련된 얘기를 듣고 상황을 알아봤을 때는 요 정도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집단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왜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팀으로 뛰고 같은 일을 하면은 틀어질 때도 있고 좀 삐질 때도 있고 가볍게 말씀드리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다시 또 투닥거리다가 잘 지내고 오해도 있고 또 좀 더 친한 사람들도 있는 거고 덜 친한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 집단 속의 관계 정도에서 잡음들이 가끔 새어 나온 것인데 요 정도를 봤을 때는 이거 묻고 지나가면 다시 또 잘 지낼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이거를 공론화하고 꺼내는 순간 그 관계가 실제로 불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도 아마 이 선수들 사이에서 항상 웃고 즐겁고 행복하진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파벌이나 불화설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 차단한 거는 정말 큰 실수긴 하죠. 큰 잘못이긴 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차단은 이걸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더 감정적으로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이제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당장 이번 3월 소집 때도 훈련장에서도 그렇고 경기장에서도 그렇고 장난치고 하거든요.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니거든요. 원래 둘이 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도리어 약간 조금 의외의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화설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한 거고요. 왜냐면 이전부터 조짐이 있었으면 이게 불씨가 돼서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도 솔직히 차단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때 저희 놀랐어요. 이거 진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건가? 그래서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뭐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 저희도 계속 봤을 때는 불화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뭐 저희 막 방송할 때 4대 축항에서 그렇죠. 왜 서로 말 끊냐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 비판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말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되게 언성 높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게 이 플레이가 맞다고 생각하고 넌 이거 아니고 또 경기 중에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대표팀에 이제 불화설이 간 건 아니다라고 짚고 넘어간 것이고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김민재 선수가 좀 얘기하고 강조한 게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또 손흥민 선수의 그 언팔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표팀의 소집 제외 특히 저희가 이건 이제 협회 관계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3월달 소집은 좀 빼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요청이 있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얘기가 했던 게 맞아요. 왜냐면 네. 내가 정신적으로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 조금 쉬고 싶다는 얘기로 이렇게 수밖에 없는 거긴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니까 그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일단은 굉장히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 믹스드존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본 거는 신체적으로 힘들어 보여서 많이 힘들어 그렇죠.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먼저 뭐라고 했냐면요.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멘탈적으로도 힘들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나폴리에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 거고요. 그 챔피언스리그 경기들도 계속 있고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도 있는 데다가 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약간 좀 그런 게 있대요. 지금 그거가 너무 떴잖아요. 이탈리아 언론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김민재 이렇게 잘할 줄 누가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민재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세리에 최고의 센터백, 뭐 세계 최고의 센터백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껴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멘트를 여기 쓰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단기간에 좋은 팀에 가게 되면서 나폴리에 가면서 대중들과 미디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 이전에 대표팀에서 했던 것들이 어려워졌고 실점 장면에서의 상황들에서 더 예민해지고 더 잘해야겠다는 압박 속에 스트레스가 있어서 실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니까 나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솔직히 실수해도 사실 그런 부담이 크지 않았어요. 네.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던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지금은 내가 실수하면 그 평가가 떨어질 텐데.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텐데 나에 대해서. 나의 그 모습이 더 고평가를 받다 보면 이게 더 실망감이 커지잖아요. 네. 그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경기를 보면서도 예전보다 조금 짜증스럽게 좀 그런 표정을 낸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났던 부분도 있거든요. 가장 단적인 예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지난번에 나폴리에서 딱 한 번 실수해가지고 실점했었을 때 그때 네.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잖아요. 그게 사과문을 올릴 만한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도 어떻게 이탈리아 언론에서 얘기했냐면 김민재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 실점은 김민재 선수가 실수한 게 맞아요. 근데 수비수는 원래 경기 중에도 몇 번씩 실수해요. 그렇죠. 완벽한 선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 한 번의 실수가 크게 오는 거다. 예, 근데 그걸 도리어 사과문까지 올린 건 전 놀랬었거든요. 그럼 다이어는 뭐 하루에 뭐 세네 번씩 그러니까요. 사과문을 뭐 계속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리어 막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이탈리아 팬들도 막 그랬었잖아요. 아니, 나폴리 팬들도 아니다, 네가 사과할 게 없다, 너는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페네르바체 팬들이 거기다가 이제 돌아와 페네르바체를 막 이런 거 쓰고 막 이랬었죠. 네. 근데 그러던 와중에 하필이면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나폴리에서 잘하고 있는데 월드컵 때도 사실 그렇고 네. 이번에 신선 경기 때도 그렇고 실점 상황에서 조금 연관이 되면서 심지어 또 언론이나 또 팬들 사이에서도 김민재 나폴리에서만큼 대표팀에서는 예. 못하네 뭐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온 거를 또 본인이 봤다고 합니다. 안 볼 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사실 사람이 자기 이름이 나오는 뉴스 댓글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거기다가 뭐 연달아서 지금 실점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 대표팀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본인의 책임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더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메시 같은 경우도 네. 바르셀로나에서는 굉장히 잘했지만 아르헨티나 대표팀 가면은 부진했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막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너 팀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한때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네. 그래서 메시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표팀에 한동안 안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왜냐면 원래 이제 계속해서 결승전마다 패배를 하게 되고 그때 네. 아들인 티아고가 예. 그런 반응들을 보는 거를 네. 메시가 봤다고 하면서 그래서 티아고가 네. 아빠 가지마 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본인도 좀 충격이 컸겠죠. 계속 네. 승부차기에서 코파 아메리카도 네, 우승 그렇죠. 못하고 그래서 솔직히 은퇴 선언을 했었어요. 네. 몇 달 있다가 돌아오긴 했지만 그렇죠. 그게 뭐냐면 메시조차도 그런 심적 압박감을 네. 겪었는데 김민재 선수랑 안 겪겠느냐. 뭐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손흥민 선수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손흥민은 예. 강철 멘탈인 거예요. 예,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예. 말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비교하는 게 손흥민 선수는 솔직히 김민재 선수보다 더 빡빡한 일정을 많이 소화했고 또 비판도 많이 받았고 게다가 안아골절 수술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냐 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달라요 성격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를 칭찬해야 되는 거지 비교해서 누군가를 그렇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엄친아 같은 거예요. 너 옆집 애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거 같은 거거든요. 옆집 애가 그냥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뭐 못한다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이걸 버텨낸 게 대단한 거지. 김민재 선수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김민재 선수가 유럽 진출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고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성격적으로도 예전부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팀 소집 재배 요청은 내가 대표팀이 아니라 나폴리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예. 대표팀에 올 때의 그 부담감이 더 커진다는 거기다가 손흥민 선수는 어려서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쭉 로얄로드를 밟아가면서 올라갔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된 케이스라면요, 김민재 선수는 단기간이에요. 지금 그가 단계 넘어가는 게 너무 확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도 놀랄 거예요.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뛰고 있었잖아요. 근데 1년 전에 터키 가가지고 페네르바체, 그것도 터키 최고 명문 가가지고 뛰다가 지금은 나폴리 왔는데 오자마자 세리에 최고의 센터백,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완전히 환경이 확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이미 아주 어렸을 때 유럽에 가서 다져졌고, 네. 유럽에서 프로 경력을 쌓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유럽식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감정 컨트롤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왔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토트넘에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도 분명히 힘들어 보여요. 당연히 힘들 거예요. 네, 네. 하지만 그걸 컨트롤해낼 수 있는 네. 성숙도가 된 건데 지금 사실 손흥민 선수 죽어날 겁니다. 예.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리고 좀 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 그 소집 기간에 네. 콜롬비아와의 경기를 끝내고 했던 인터뷰도 조금 이제 약간 좀 감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떤 네. 부분이냐면, 제가 김민재 선수 이적설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근데 네. 그게 뭐 제가 특별히 그렇다기보다는 김민재 선수가 워낙 화제가 됐고, 사실 네. 김민재 선수 말고는 유럽 팀과 그런 이적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대단한 선수예요. 그런 것들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게 기자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지, 뭐 김민재 선수를 괴롭히려는 생각으로 당연히 한 게 아니고, 네. 또 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김민재 선수에게 이런 네. 큰 팀들이 관심 갖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김민재 선수가 해외에서 나온 이적설을 퍼나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근데 이 얘기를 본 순간에도 김민재 선수가 멘탈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영상을 올렸을 때 너무 그러지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앞뒤에 남겼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관련해가지고 이제 김민재 선수 아는 분하고 이제 또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 예. 그러면서 그거 보는 순간 그가 이미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다. 왜냐면은 사실 지금 김민재 선수 나오는 이적설들은 좋은 이적설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빅클럽들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선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게 아닌데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 자체가 김민재 선수가 현재 너무나도 급하게 뜬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아하고 있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적설이라는 게 현재 가치 있는 선수, 주목받는 선수, 관심 있는 선수한테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지금 네. 이 이적설들은 한국 기자들이 막 파내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럽 현지에서도 믿을 만한 언론들에게서까지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그렇지 않은 언론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팩트체크를 해주면서 궁금증들을 해소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김민재 선수의 뭐 앞으로 경력에 악영향을 줄 만한 소식을 저희가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면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선수에게나 이적 시기 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일들을 혼자서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서 또 그때 저 어렸기 때문에 철이 없었고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와포드 이적설을 한국에서 가장 먼저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은 김민재 선수가 한국에서 뛰고 있었고 중국 팀으로 갈 것이 유력한 상태에서 프리미어리그 팀이 당장 김민재 선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정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이 정도로 유럽에서 주목하는 선수라는 사실들을 좀 알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유럽 진출을 좀 응원하는 마음에서 좀 보도를 했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토트넘 이적설도 뭐 저희가 좀 먼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때도 중국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중국에 가면 유럽 못 간다고 실망했잖아요. 근데 아니다. 중국에 왔지만 이렇게 토트넘 같은 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많은 유럽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그리고 그 관심이 사실인 것은 뭐 많은 루트를 통해서 무리뉴 감독이 얘기했기 때문에 직접 얘기했죠. 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던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이 소식들은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보도들을 한 것이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거의 그런 선상에 있는 얘기들인데. 그렇죠. 예. 맨유가 이제 김민재 선수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유력한 매체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로마노라던가 이런 사람들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저도 그게 거의 사실에 가깝다라고 알고 있긴 한데요. 제가 아까 그 김민재 아는 분하고 이제 대화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 얘기가 김민재 선수는 이제 자기 객관화를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엄하대요. 굉장히 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조금 부담을 느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포드를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래서 부담을 좀 느껴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단계별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거기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거기 갔을 때 좀 실패에 대한 걱정이 있다 보니까 좀 한번 거쳐가고 싶은 마음, 좀 더 준비하고 가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프로 선수들이 이제 저도 뭐 프로 선수뿐 아니라 축구 선수뿐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은 채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또 불안감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근차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않겠느냐. 네. 하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갖고 있는 포텐이라든지 뭐 피지컬 능력이라든지 많은 점은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거기에 부담을 느껴하고 있는데. 아니, 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제 예. 개인적으로는 예. 이런 선수다. 이 선수는 유럽에 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보도를 했던 것인데 이게 막상 김민재 선수한테는 부담이 됐다라는 걸 저는 잘 그리고 몰랐어요. 사실 그때는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예. 좀 비판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그것 때문에 좀 예민하게 생각하게 된 거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대성하기를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대표팀의 무게감인데 이전까지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보면 대표팀의 이제 신성으로서 좀 이제 본인이 좀 실수를 해도 선배들이 커버도 해주고 또 그렇게 성장하면서 경기를 해왔는데 지금은 본인이 급작스럽게 위상이 또 올라갔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김민재의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 네. 오히려 김영호 선수의 경기력이 뭐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과정에 이제 본인이 더 큰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 상태가 된 것도 이런 정신적인 압박감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번 일로 다시 한번 국가대표의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축구가 좋은 성적으로 흥행하고 있고 수많은 팬들이 응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의 잘못으로 불미스러운 말들과 소문들이 나오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김민재 선수는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대표팀의 그 무게감이라던가 그 대표팀의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월드컵 때도 약간 좀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도 본인이 출전을 자청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부상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팬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폴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표팀을 좀 덜 뛰고 싶다, 뭐 중요한 경기를 뛰고 싶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네. 이 전달된 게 사실 이제 애초에 이제 최초 보도가 조금 이제 좀 그래도 믿을 만한 그 기자들이 현장에서 썼다 보니까 정말 그런 뉘앙스인가라고 싶어서 저희가 전달을 드렸지만 찬찬히 다시 김민재 선수의 발언을 살펴보면 네. 그냥 솔직히 좀 내가 너무 힘들다, 좀 약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정도였다. 예, 이게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당분간을 처음에 얘기했다가 지금이라고 말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기자들은 당분간 쉴 거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이라고 하니까 당분간이 또 아니라고 또 예, 당분간이 아니라가 여기서 오해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예. 기자들과 김민재 선수는 그 당분간이란 말 자체를 그냥 없애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쉬고 싶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은 솔직히 대표팀 생각 안 예, 하고 좀 지금 그냥 나폴리로 가고 싶다. 예, 지금 그냥 푹 쉬고 싶어 그쵸, 얘기를 한 그쵸. 건데 끝났으니까. 기자들은 당분간 했다가 당분간은 아니고라고 한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은퇴 시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김종윤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봤다라고. 저도 다시 듣고 얘기했거든요. 들으니까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고 심지어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질문이었어요. 조율이 된 얘기냐고 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예초에 그냥 무슨 조율이 하고 끝났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갑자기 그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니까 뭐지? 예. 그럼 이 얘기 약간 쉰다는 얘기를 대표팀과 했다는 건가? 근데 또 하필이면 협회 관계자가 맞다. 크리스만이 설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커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대표팀에 뭐 한동안 안 뛴다 이런 게 아니라 잠깐 좀 이제 3월 A매치 때는 너무 이제 네. 팀 일정도 빡빡하고 나도 정치적으로 힘들고 모든 게 힘드니까 예. 쉬었으면 했다는 마음이 조금 있었다. 이게 그 평가전 기간이기도 하고 그쵸. 해서 그런 건데 이제 뭐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부를 수밖에 없었죠. 예. 왜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데뷔전이다 보니까. 예, 새 감독이 왔는데 핵심 선수, 특히 수비 라인 핵심 선수 없이 첫 경기를 치르고 선수를 파악할 수가 없는 데다가 월드컵 멤버를 그대로 뽑는데 갑자기 김민재 선수가 빠진다? 요것도 조금 이제 협회가 원래 생각했던 3월 A매치의 그 방향성과는 다르거든요. 예, 물론 뭐 이게 만약에 벤투 감독 체제가 계속 갔었다면 그랬다면 다르죠. 그러면은 이제 부르는 건 부르는 건데 왜냐면 이제 월드컵 멤버들 불러야 되니까 인사는 해야 예, 되니까. 우루과이전은 좀 쉬지 않았을까. 예. 콜롬비아전만 뛰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번엔 감독이 바뀌어서 팀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 선수는 그러면 다 뛸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네, 심지어 공격진은 사실 많은 선수를 지켜볼 수 있지만 수비 라인은 그렇게 로테이션을 많이 하지 않고 네. 조직력을 다져야 되고 무엇보다 아시안컵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이라면 빼주기는 어려웠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건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게다가 이제 경기적으로도 애초에도 힘들었는데 사실 그 인터뷰와 그 이후의 일들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좀 네. 걱정이 되는 4월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경기들이 많잖아요. 예, 당장 뭐 밀란하고 주말에 이제 세리아 경기를 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레체전을 거쳐서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밀란 원정 경기를 가지고 이게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로 밀란하고 5경기 중에 3경기를 연달아서 가신 다음에 이제 밀란하고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이후가 바로 이제 또 유벤투스 원정이죠. 최근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나폴리 다음으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폴리가 그 일정이 나왔을 때 특히 밀란을 만나게 됐을 때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보고 4월 달에 세리에 조기 우승 달성하고 챔스 4강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네. 가졌는데 지금 걱정되는 게 김민재 선수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힘든 상태로 4월을 맞이하게 됐고 여기에 저게 프리뷰 때는 이제 확인되지 않았었는데 오시멘 선수가 네. 나이지리아 대표팀 갔다가 지금 근육 부상으로 확실하게 이번 4월 3일 밀란전을 못 네. 뛰고 8강 1차전 밀란전까지도 못 뛸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자칫 잘못하면 공수의 핵인 두 선수가 풀핏이 아닌 상태로 4월을 치르면 물론 나폴리 세리아 우승은 확실시 되지만 네. 챔스 4강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 걱정이 돼요. 저는 근데 항상 그 나폴리 이제 프리뷰하거나 이럴 때마다 그 나폴리 역사스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최소 레체 원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번 밀란전이라던가 한 번 정도는 쉬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제 말 그 김민재 선수가 쉰다는 게 아니고 나폴리가 한 번 정도는 패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기면 더 팽팽해지죠. 예, 그러면서 우리 최다승 그리고 최다승점 이거 자꾸 보면서 그러다가 도리어 나중 가서 더 무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거 털어버리고 세리에 우승만 해도 역사잖아요. 그렇죠. 사실 나폴리는. 남편하게. 그리고 지금 8강 간 것도 역사예요. 예. 역대 최초로 8강 간 거거든요.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 막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예. 심지어 이 대진까지 좋게 돼가지고 나폴리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나오고 유럽 배당 이런 것들도 다 나오잖아요. 예. 그게 도리어 나폴리 선수들 특히 이제 김민재 선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결국 이번 일정 중에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밀란과의 챔스 8강전 일정일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뭐 이번 리그 맞대결이든 뭐 레체전이든 네. 이게 뭐 저는 이제 한번 저도 괜찮다는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좀 로테이션도 돌려주고 네. 김민재 선수도 한 번 정도 지금 네. 다 뛰는데 레체전은 좀 쉬게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네. 생각도 드네요. 근데 다 뛰게 할 것 같더라고 그런가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뭐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가 이런 몸과 마음 모두 힘든 시점인데 무엇보다 저는 몸도 몸인데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들어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또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데 네. 이 힘든 그 시점에서 전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팬들이 실망하기도 했고 비판하기도 했고 김민재 선수가 실언하기도 했고 잘못한 것도 맞아요. 네. 근데 누구나 살면서 사람이 그렇게 되고 이거를 빠르게 사과했고 빠르게 인정했고 모든 것들을 이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솔직히 이렇게 사과 없이 그냥 지나갔다? 그랬다면 저도 조금은 실망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누가 봐도 아는 차단을 했는데 말을 뚝 닫고 그냥 간다? 그랬다면 정말로 이제 문제가 컸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 털어냈잖아요. 네. 이제는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또 대표팀에도 헌신하고 또 선수로서 성장해가는지를 좀 응원했으면 좋겠다. 네. 그냥 드러난 사건들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불화설이네 뭐 파벌이네 이거는 저는 만약에 이게 파악되는 게 있다면은 저희가 그때는 그렇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얘기냐면 정말로 그게 심각한 문제면은 네. 그거는 당장 꺼내야 되는 얘기고 네. 어떤 팀이든 어떤 대표팀이든지 그건 불거져 나와요. 그 정도로 막 선수들 사이가 안 좋다? 네. 그러면 팀 자체가 아시안컵을 앞두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전에 마테우스 클린스만 사건도 그렇게 컸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거잖아요. 진짜 불하니까. 뭐 그건 실제 그래서 마테우스가 그러니까요. 대표팀에 못 왔죠. 그러니까 이번엔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선수를 감싸거나 이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그거를 취재해서 보도해 드릴 테니까요. 보도할 예정이니까요.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표팀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니다. 네. 김민재 선수도 그렇게 나쁜 그런 행동을 하는 선수가 아니다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준TV에서는 부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 정밀한 분석뿐 아니라 또 직접 취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국의 유럽파 선수들, 한국 대표팀 선수들 이야기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TV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